안녕하십니까. 임명욱입니다. 우리 학생들 요즘 면담하고 자기소개서 쓰고 대학 찾고 전공 찾고 아주 바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그 순간이 됩니다. 100세 시대에 현재 요 일주일, 2주일 사이가 아주 중요한 시대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이런 학생부 종합에 대한 정보도 대학을 정하고 학과를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 이제 고3 학생들도 있을 테고 1, 2학년 학생들도 있을 테고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저와 함께 좋은 정보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오늘 키워드로 풀어보는 학생부 종합전형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은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 우리 학생들의 정보를 좀 다양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오해하는 이런 그 기사가 많이 뜨고 방송이 나와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전형인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이 전형을 앞으로 또 발전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우리가 다 함께 어떤 걸 해야 될까를 간단히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지요. 대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회피, 재척 시스템. 이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두 대학에서 평가를 하러 대학에 가면 대학에서 저한테 각서를 4장을 줍니다. 저와 저희 부인과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그 고등학교는 어느 도시에 있느냐, 이것들을 전부 각서로 받아서 모든 사정관, 모든 교수님들은 채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연구가 있는 지역 학생들을 절대 채점을 못해요. 저뿐 아니라 대학교 사정관들, 교수님들도 배당된 그 학생이 자기가 연구 있는 도시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전혀 남들 인척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 회피 재척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이런 점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 그 평가 방식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자, 블라인드 평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채점을 했던 대학 중에 또 많은 대학에서 모니터가 이렇게 있고 그 모니터 앞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성적 이런 것들이 뜨는데 그 학생이 이름이 뭐고 주민등록번호가 뭐고 이런 걸 볼 수 없도록 이렇게 가려놓고 채점을 하는 거죠. 블라인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사적인 어떤 인상으로 학생을 비판하지 않도록, 연고에 의해서 비판하지 않도록 블라인드 평가를 대학에서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신뢰성 있는 평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또 우리나라에서 평가하고 있는 방식을 좀 소개해드리면 3인 1조 평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은 이제 두 사람이 2인 1조로 평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대학이 이제 사정관이 3명이서 또는 위촉사정관이 1명 또는 교사가 1명 이렇게 해가지고 3사람이 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3사람 중에 그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가 차이가 5점, 10점 나면 내부 규정에 의해서 다시 채점을 하고 3사람 합의에 의한 평가를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대학은 한 학생을 10분이 채점을 해서 점수를 쭉 낸 다음에 최고로 많은 점수를 낸 점수 빼버리고 또 최저 점수 빼버리고 8분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해서 그 학생 점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너무 치우친 점수를 주거나 박하게 주어서 학생에게 유불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제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그 사정관들은 이제 면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아주 깜짝깜짝 놀랄 결과예요. 이제 정치외교과에 어느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갔더니 정치외교과 교수들이 하나도 없어요. 사정관들과 심리학과, 국문과 이런 교수님들이 와서 면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접을 하러 가면서 우리 학생들은 그 학과 교수들이 누군지 다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잖아요. 그걸 보고 와가지고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대학이 면접관들이 혹시나 이렇게 아는 사람을 면접에 좋은 점수를 줄까봐 학과를 바꾸고 당일날 면접관을 여기 면접에 물음표를 해놨는데 면접관을 바꾸어서 이제 그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런 노력도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아주 굉장히 그 신뢰를 갖기 위한 이런 면접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단계별이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서울대학도 5단계 평가를 하고 대부분 대학이 3단계 이상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1단계 평가한 사정관은 1단계로 끝. 그리고 2단계는 2단계로 끝. 3단계는 3단계로. 그러니까 쭉 참가해서 끝까지 평가하는 분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본부장도 입학처장도 얘가 1단계에 통과했는지 2단계에 통과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세간에서 깜깜이 전형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대학의 입학처장도 입학본부장도 얘가 1단계를 통과했는지 아닌지를 중간에 알 수가 없는 이런 전형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입학사정관제의 평가 방식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대학에는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있고 교수사정관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고 위촉사정관이 있고 그래요. 저도 이제 위촉사정관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대학에 가서 교수사정관과 사정관들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이 1년에 10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은 대부분 뭐에 쓰느냐. 그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짜여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 스쿨 프로파일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는 학생부를 어떻게 봐야 정확하게 학생부를 보는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연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정관들은 해마다 이 연수를 받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서로 다른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그 파악을 하고 이제 평가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평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정보로서 우리 학생들이 도대체 그러면 대학에서 내신이 얼마나 되는 학생을 뽑느냐. 이 문제에 굉장히 그 민감한데 대학에서는 내신이라는 말을 절대 안 씁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말을 써요. 그 학업 역량의 50% 이상은 내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신에 관한 정보를 서울교육청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카이스트, 포스텍. 우리나라에 거의 이제 내노라는 이제 8개 대학이군요. 이 작년도에 지원한 서울시 교육청의 2,899명, 그리고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2,794명이 지원을 했는데 485명이 작년에 합격을 했어요. 그 합격생의 수능 등급 평균을 보니까 2.3, 작년에는 얼마 했나요? 2.34 올라갔네요. 그리고 지원자들도 2,800명에 2.2에서 2.09로 올라갔네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이 적어도 이 8개 대학은 교과 등급 2점대 2.1 안에는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교과가 1.5 그렇군요. 합격자 1.5, 지원자 2.0. 자, 이걸 좀 보시면서 자기의 성적과 비교해 보시면 좋겠군요. 다음 그 자료를 함께 좀 보실까요? 분포가 과연 어떻겠느냐? 8개 명문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오른쪽은 2015, 왼쪽은 2016 아닙니까? 1.5 이내 합격자들이 33.5%, 2.0, 1.5 사이가 28%, 합쳐서 62%가 2.0 이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2등급에서 3등급 사이가 한 23%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2등급 박힌데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니까 참고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문계 분포가 이렇다면 우리 이제 자연계는 또 어떨까? 한번 자연이공계로 한번 볼까요? 자연이공계는 놀랍게도 지원자 3,000명, 작년보다 훨씬 많죠. 3,700, 작년에 3,40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 등급이 2.1로 떨어졌어요. 작년에 2.19인데 그리고 합격자도 1.6, 1.6 똑같아요. 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과 학생들은 수학, 과학이 주가 되어야 되고 과학의 어떤 실험이나 레포트나 RN이나 이런 게 많은데 교과보다는 이런 활동이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 이과 학생들이 왠지 국어나 영어를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이과는 일단 작년과 그 합격자 지원자가 많아도 지원자 평균이 떨어졌고 합격자는 이제 똑같다 하는 점이군요. 자, 한 번 더 다음 PPT를 보시죠. 분포도를 보면 1.5 이내에서 26%, 2등급까지가 28%, 합쳐서 앞에서 봤던 인문계보다 퍼센트가 적죠. 뭐 54, 55%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2등급에서 3등급 사이가 28% 가까이 나와서 인문계보다는 자연계의 내신 등급 분포가 좀 여유가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대학도 또 함께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인데 이 세 대학을 따로 묶은 것은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그 학교장 추천은 아시는 것처럼 내신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의 그 내신이 영향력이 크다. 연세대학은 그 2단계에서 비교과가 30%예요. 아시죠? 그런데 한양대학은 전공 적합성,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세 가지로 보는데 전공 적합성이 50%고 나머지가 50%예요. 그래서 세 대학은 다른 대학하고 조금 이제 차별화가 돼 있어서 따로 이제 구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 세 대학은 작년보다 지원자가 1.4로 조금 올라갔고요. 합격자도 1.18로 작년보다 좀 올라갔다. 내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이군요. 자, 분포도를 한번 보시죠. 그런데 분포에서는 이제 1.5 이내가 78%로 압도적임에 비해서 1.5에서 2등급, 2.5등급까지도 17%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양대학의 경우 비교과적인 요소가 50%가 반영되면서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않았나. 연세대학도 2단계 30%가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대학의 정보를 또 함께 보시도록 하지요. 자, 다음 대학이 아니라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학이 이제 자연계로군요. 자연계가 보니까 지원자 내신도 약간 올랐고 합격자도 1.27에서 2.2로 약간 올라서 세 대학은 인문계, 자연계가 지원자, 합격자가 모두 올랐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네요. 분포도를 함께 보실까요? 자연계의 분포도는 인문계랑 달라서 보시죠. 1에서 2등급 사이가 38%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2등급부터 저 뒤로 갈수록 퍼센트가 훨씬 많아서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또는 이 방송에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라도 보는 학생들은 왜 2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분포가 인문계보다 훨씬 많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학업 역량,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순한 내신 성적보다 정말로 실력이 있는가에 대한 검증에서 이런 게 이제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대학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제가 지금 연세대학이 비교과 30% 2단계 한다 그랬고 한양대학은 비교과가 이제 50%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대학이 학생부 이제 교과 전형을 하면서 2단계를 잠깐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대학들이 전부 면접이 20%에서 50%까지 2단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1단계 내신이 좋고 생활기록부가 좋아도 결국은 2단계에서 최종 면접을 통과 못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음 화면도 함께 보실까요? 자, 인하대학, 가톨릭대학, 동국대학, 삼육대학, 아주대, 연세대학은 뭐가 있나요? 자, 비교과가 앞에 대학들은 면접이 많다면 뒤에 있는 대학들은 비교과가 30%, 30%, 30%, 20%, 30% 해서 자, 1단계의 교과가 아주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3배수 뽑혔다고 치더라도 2단계에서 비교과를 또 보니까 결국은 종합 전형 성격을 띠는 대학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1단계가 이제 우리 학생들은 지원을 할 때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 내신이 우선인 거를 감안을 해서 교과로 낼 거냐 아니면 비교과가 더 좋아서 종합으로 낼 거냐를 이제 이 기준을 보고 좀 판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또 다음 자료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죠. 자, 이번에는 이제 경희대, 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탑 10 대학들이에요. 아주 명문 대학들인데 인문계열을 보니까 작년보다 교과 등급이 작년에 1.82에서 1.88로 떨어졌어요. 지원자는 조금 올라갔지만 자, 이거 뭘 뜻할까요? 지원자 분포를 보면서 다시 또 한번 볼까요? 지원자 분포 다음 내용 보시죠. 인문계 분포가 1.5, 2등급 사이가 40, 그렇죠? 5%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2등급 이내가 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도에 합격자가. 역시 아까 메이저 8개 대학은 그나마 좀 올라갔는데 여기 나오는 대학부터는 다양성, 학업 역량 위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 이 점이 이제 큰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연계도 함께 볼까요? 자, 자연계 분포를 함께 보시면서 다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경희대, 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자연계는 지원자 1000명, 922명, 합격자 156명, 158명 비슷한데 내신이 떨어졌어요. 합격자, 지원자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묘하게도 앞에 있는 대학이나 자연계는 내신도 떨어지고 그렇다. 그것은 틀림없이 자연계의 어떤 특징 때문이다. 그것은
수학에 대한 어떤 그 활동, R&E, 과학에 대한 실험과 활동,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다음 또 분포도를 보시죠. 금방 나온 대학들의 1등급에서 1.5등급은 11%밖에 안 되고 작년보다 많이 줄었죠. 1.5에서 2등급도 27% 작년과 비슷해서 2등급 이내에는 38% 정도가 되고 2등급부터 4등급 사이가 나머지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자연계는 학생의 활동성과 어떤 그 면접과 이런 게 그 2단계에서 많이 이제 변화를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다음 대학을 이제 보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대학인가요? 동국대, 건국대, 단국대. 단국대는 이제 서울이군요. 동국대, 이화, 아주대, 인하대, 홍익대. 이제 많은 학교에서 이제 메이저 15개 대학 할 때 들어가는 서울의 15개 대학들이죠. 인문계를 보니까 여기 화살표가 없네요. 작년에 합격자 124명은 2.49인데 2.41로 조금 올랐네요. 또 지원자 1,300명이 3.3에서 3.14로 조금 올랐죠. 그래서 요 대학은 요 대학대로 왜 올랐을까? 분포도가 어떨까?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또 화면 보시죠. 자, 2등급 이내에는 뭐 11.8% 정도고 2.5등급까지도 뭐 20%가 안 되죠. 근데 2.5, 3.5 사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역시 이 대학들도 인문계에서 앞대학들의 자연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학업 역량, 단순 내신이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연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국대, 단국대, 동국대, 아주대, 인하대, 홍익대를 보고 있고요. 자연계를 보니까 합격자 124명의 내신이 2.27에서 2.5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원자들은 이제 3.2에서 3.12로 내신이 올라갔고. 자, 이 대학들은 왜 이런 현상이 났죠? 예, 분포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분포도를 함께 보실까요? 역시 2등급 이내에는 이제 13% 정도에서 합격자가 형성이 되었고 작년보다 많아진 거네요. 2등급에서 4.5등급 사이, 특히 2등급에서 3등급 사이가 44% 정도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2등급, 3등급 정도가 되면 4등급이 40%까지고 3등급은 23%까지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사정관들은 다 이 학생들을 뽑고 싶은데 정말 내신만 가지고 이제 구별을 못하는 거죠. 면접과 학생들이 그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이런 그 선생님들의 의견,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의견 이런 걸 세밀히 검토하면서 내신보다는 이런 그 평가 요소, 학업 역량 요소를 더 많이 보는 거다. 일단 제가 전공 적합성이란 무엇인가, 학업 역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껏 이제 많은 대학들의 내신 분포가 어떤가 이런 부분을 봤는데 이제부터는 굉장히 민감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급속도로 늘리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이 자료는 대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공개된 자료입니다. 함께 좀 보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옛날에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했잖아요. 함께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자, 밑에 가톨릭, 경희, 건국, 경북, 동국, 서울, 시립, 서울여대 등 8개 대학이 2년 6개월에 걸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과 논술, 정시,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구별해서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표, 하얀 그래프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1학년 1학기, 2학기 때 대학에서 성적이 나빠요. 그러더니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성적이 뒤바뀌어서 입학사정관제로 들어온 학생들의 성적이 압도적으로 2학년부터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프에서. 이것이 왜 이러냐? 이게 요해만 이럴까?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학이 다시 한번 공동 연구를 시작합니다. 종단 연구라 그래요. 이렇게 쭉 2년, 3년 연구하는 걸. 다음 그래프를 좀 보시죠. 그래서 2010년도에 분석을 대학에서 해보고 2011년도에 다른 대학이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가톨릭대, 경희대, 서울대학이 앞에 8개 대학과 공통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동국대, 서강대, 진주교대가 들어간 6개 대학 자료입니다. 이 대학 자료를 보니까 역시 그 다음 학생들은 2학기 때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이제 성적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이 대학에서 이 놀라운 일이다. 입학할 때는 성적이 떨어졌는데 왜 2학년 때 아니면 2학기 때부터 성적이 좋아질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많은 대학 사정관들이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요?
입학 사정관제로 들어온 학생들은 전공 적합성이 뛰어나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국문과에 올 학생은 국어, 문학, 문법을 잘하고 들어오는 거죠. 예. 공대, 의대에 갈 학생들은 생물, 과학, 물리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을 공부할 때 수능을 잘하고 논술을 잘하고 특기자 전형인 학생보다 전공 적합성에서 우수하다는 것. 또 하나는 이 학생들은 그 대학 그 과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잘 알고 그 대학에 대한 애착이 너무 좋아서 중도 탈락을 안 해요. 편입도 안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이걸 이제 충성도라 그러는데 많은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서울의 메이저 15개 대학, 여러분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15개 대학은 내신 분포가 어떨까 이런 내용을 이제 등급과 분포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일부 내용을 좀 정리하고 내용을 좀 종합해서 다시 이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할지 딱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테고 그 인재상에 맞춰서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킨다면 자, 2부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2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바르게 이해하기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 자체에 학생부가 들어가요. 학교생활기록부. 이 학교생활기록부는 사정관들도 100시간의 연수를 받는다 그랬고 어디가 포인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지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부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왼쪽에 인적사항부터 선생님의 종합의역까지 10개가 있고요. 오른쪽에 위에는 제가 5개를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인하관계성, 자기주도성, 경험 문화의 다양성. 그래서 이 5개가 많은 대학이 평가하려고 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기소개서 1번 공부에 대한 건 앞에 있는 두 칸에서 3번 인성에 관한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는 인성, 인하관계성, 공동체 의식에서 골라서 써야 되는 거고 나머지 비교과 2개 쓰라고 3가지 이내로 쓰라고 하는 건 뒤에 있는 자기주도성과 경험 문화의 다양성 쪽에서 골라 쓰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제가 별을 찍어놓고 괄호도 쳐놓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별을 좀 잘 보세요. 별이 어디에 제일 많나요? 수상 경력을 보시면 그래요. 평가 포인트 5개의 별이 다 찍혀있죠? 2개씩 찍혀있네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많이 찍혀있죠? 창의적 체험활동을 보시죠. 창의적 체험활동도 별이 가로로 5칸에 다 찍혀있고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보면 역시 5개가 다 찍혀있고요. 맨 마지막에 종합의견도 5개가 다 찍혀있습니다. 그 중에 별 3개 찍혀있는 곳이 어디죠? 종합의견의 한가운데에 있는 48번 인성 관련된 거. 이거 무슨 말입니까? 1, 2학년 담임선생님이 종합의견에다가 정말로 이 학생은 모범생이고 반듯하고 인성이 좋다는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고 별 3개가 또 어디 찍혀 있었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별 3개가 전공 적합성에 찍혀 있었죠? 그러니까 국문과 갈 학생을 국어 선생님이 국어 공부 참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이라는 글이 들어간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에 보시면 괄호가 있네요. 어디에 있나요? 학적사항, 출결사항에 인성에 괄호가 있잖아요. 이 괄호는
혹시나 생활기록부의 선도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위원회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기록된 학생은 감점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에 5칸 가로로 세로로 10칸에서 50개의 평가 포인트가 있는데 그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별이 하나도 있고 2개도 있고 3개가 있어요. 어디를 내가 많이 잘했는가를 잘 따져보면 아까 말한 성적과 합쳐서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 별이 5개나 붙어 있는 항목 수상 경력부터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 경력. 이 수상 경력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상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많은 고등학교에서 그냥 경시대회 모아놓고 수학시험 봐서 상 주나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을 주는데 작년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 이름이 굉장히 길죠? 다시 한번 말할까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2015년 9월 12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초중고 대학 대학원의 시험은 수준과 범위와 날짜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디서 어디까지 보고 어떻게 낸다는 걸 공고하듯이 경시대회도 공고하도록 반드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수준과 범위와 날짜가 예고된다는 건 어떤 것이에요? 9월 25일 날 1학기에 발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3월 달에. 9월 25일 날 수학경시대회를 한다. 범위가 미적분이다. 기하백태다. 문과이과. 페이지가 얼마 안 되고 아주 6개월이나 남았으면 이제부터 뭐 하는 거죠? EBS 강의를 미리 듣는 거죠? 선생님 따라가서 공부한 것도 물어보고 인강도 듣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내신이 4등급인 학생도 수학경시대 3가 장려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상이라는 게 교과상, 또 인성 관련된 상, 효행 관련, 봉사 관련, 협동 관련, 인성 관련된 표창, 또 리더십 관련된 상, 음악미술 체육에 관한 예체능, 이 감성에 관한 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뭔가를 수상하는 공동수상,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교과상보다 사실은. 서울대학 특정 대학을 말해서 그렇지만 서울대학에 가는 학생들 교과상 20개가 다 넘어요. 서울대학에서는 별로, 연세대학에서 별로 쳐요.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공동수상, 인성 관련상, 예체능 관련상은 굉장히 중요한 파괴력을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은 몰아주는 게 아니라 세간에 그런 말이 있지만 어느 고등학교인지 미리 예고를 한 거라면 내가 준비해서 그 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고3들은 이미 많은 상이 지나갔겠지만 1, 2하는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교에 어떤 상이 어떻게 예고되어 있는가, 언제 볼 건가, 이 학기에 뭐 있는가 미리 좀 보시고 미리 준비해서 내신과 관계없이 상을 좀 받으면 사정관들은 이 학생이 내신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상을 받았다? 굉장히 노력한 거구나. 이 열정과 역경 극복에 대한 가산점을 줍니다. 이따 가산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요. 자, 다음은 교과세부 능력 특기 사항 말씀을 좀 드리죠. 자, 대학 교수님들은 공대에 오는 학생이면 수학자라고 과학자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사정관들은 인성과 감성 쪽을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굉장히 어필하고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공대, 의대에 갈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 점수가 좋아야 되고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논문도 좀 써봐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공 적합성의 핵심이다.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 민사고 학생이 혹시 있나요? 민사고라는 학교, 하나고등학교라는 학교는 민사고등학교 평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신을 30%만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하고 수행평가가 70%예요. 제가 밑에 자막에다 수행평가, 방과후 수업도 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거고 중요한 건데, 앞으로 일반고도 이런 평가 방식이 바뀝니다. 이렇게. 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발표하고 학생 주도를 공부하도록 개정교육과정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학교에서 보는 수행평가, 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발표, 토론, 보고서 제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셔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방과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수능만을 위한, 수능이 안 되는 학생은 정시 보려면 수능 공부도 해야겠지만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전공 관련된 이런 활동, 이게 이제 교과 방과후 수업 무슨 교과 뭐 했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RN이라는 게 요즘에 그 말이 많잖아요. 이게 소논문이라고 발표된 건 이게 좀 잘못된 거고요. 수능 공부만 하던 어떤 학생들이 정말 어떤 과제를 몇 명이 정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문지도 돌리고 책도 보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해답을 내는 거, RN이. 자, 그래서 이 과정도 세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동아리나 세특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는 논문을 잘 써서 결론을 잘 낸 거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애들이 어떤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썼으며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다가 뭘 얻었을까? 그거를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기록부는 그게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보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이 좋아하고 고등학생들의 안목에서 문제를 접근해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학생부에서 중요한 이제 창의체험 활동 말씀을 드리죠. 4가지가 있잖아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 활동은 이제 비교과 요소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들인데 특히 이 동아리에서 정규 동아리보다 자율 동아리가 너무 중요하다. 자율 동아리는 뭐예요? 등교해서 수업 시작 전에, 점심시간에, 그리고 방과 후에, 토요일 날, 방학 때 그 동아리끼리 문제를 이제 풀어내고 취미 활동을 하는 게 자율 동아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결과를 냈는가. 학생들이 자율로 만들었는데 상을 받으려고 싸워요. 발표하는 건 내가 할 거야. 보고서는 내가 쓸 거야.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 동아리에서 기록으로 녹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율 활동이라고 하는 건 학급, 학년,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걸 자율 활동이라고 합니다. 학급에서 예체를 하면서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그것만 지키는 건 보통이고요. 그거에 더 앞선 제안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 이게 좋은 평가를 받는 자율 활동이죠.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냥 재밌게 갔다 오는 것보다 좋은 보고서를 내고 탐구를 하고 이런 결과물을 갖고 있는 게 좋은 이제 자율 활동이 되는 겁니다.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 학생회장 선거에 참여해서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했다. 과연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했을까요? 누구나 투표를 했지만 나는 보조 연설을 했다든가 선거인 관리를 했다든가 투표소를 관리했다든가 벽보를 붙였다든가 이런 활동을 한. 그러니까 자율활동 속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평가되는 게 자율활동이다.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여러분 봉사활동은 대학별로 기본 메이저 대학들은 100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기별로 그 학교에서 20시간 정도씩 하는 거니까 5기 학기면 100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이 너무 적은데 20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제 학교에서만 한 거 말고 주말에 내가 좀 이렇게 채워서 학교, 개인 할 때 그 개인 봉사도 좀 있어야 되겠다. 지속적으로 한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진로는 진로 희망을 의사를 했다가 변호사로 바꿨다가 교사로 바꿔도 아무 상관없어요. 절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진로의 그 희망을 왜 바꿨느냐? 그 부분을 자기소개서 좀 쓸 필요가 있어요. 해명을 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진로 활동이라고 하는 건 진로 탐색 활동과 진로 체험 활동이 있어요. 학교에 와서 많은 강의를 듣고 정보를 가진 건 탐색 활동이고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건 그죠? 진로 활동이잖아요. 이 활동이 좀 필요해요. 이 부분을 고3은 좀 지나갔겠지만 1, 2학년 때 좀 잘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합의견에는 선생님의 그 평가가 들어갑니다.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요령을 선생님들이 다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추천서에 준하도록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학년 거는 가지도 않아요. 1학년 담임과 2학년 담임의 천자글.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 학생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얼만큼 사랑하는가, 이 학생이 얼만큼 공정하게 학급에 임하고 친구 관계가 좋은가를 누누이 메모하고 관찰했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주도적으로 학급 활동을 하고 학교 활동을 해라. 그러면 수업 시간에 여러 선생님들 눈에 저절로 보이고 담임 눈에 저절로 보이고 이것이 이제 좋은 품성을 가진 학생으로 기록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정관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높이 보는데 저 배려한다는 말 자기소에서 3번에도 들어가는 단어 아닙니까? 짝배자예요. 짝배자. 배필할 때 짝. 려자는 생각할 려자. 약한 짝을 내가 얼만큼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고
끌어주느냐,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서 좀 활동을 하면 좋은 기록이 남는다, 이런 팁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중요한 4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서울대학,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이 올해 6개 대학이 공동으로 평가하겠다고 발표한 평가 요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걸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 6개 대학은 평가 요소를 학업,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으로 통일을 했어요. 용어를. 이것도 참 어렵네요. 대학마다 다 다르던 이 용어를 통일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중에서 경희대학이 발표한 그 4가지 평가 요소는 무언가에 대한 표를 함께도 좀 보시죠.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학업은 학업 성취도, 이게 내신이에요. 그 다음에 태도와 의지, 지적 호기심, 이게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는 거죠. 자기지도 학습 능력과 탐구 능력, 이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전공 적합성, 많은 대학이 전공 적합성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전공에 대한 이해와 그 열정, 이렇게 설명을 해버려요. 저는 이게 너무 불만이에요. 학생들은 이게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그나마 이제 경희대학에서 적성과 소질, 이해, 교과목 이수, 진로 탐색 노력, 이렇게 써놨네요. 이것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성은 뭐 얘가 잘 가죠. 발전 가능성, 도전 정식, 문제 해결력, 저기 문화적 소양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경험의 다양성. 여러분, 대학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지표 속에 문화, 경험, 이런 글자 들어가면 예체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고등학교의 음악미술체육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만 평가를 하고 대학 입시에 내신이 안 들어가니까 이 과목은 대학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입학 4년간 때부터 이 음악미술체육은 중요했고,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지성, 인성, 감성을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음악미술체육 활동에 적극 나서고 좋은 제안을 하고 활동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평가하겠다는 저 학업 역량. 대학은 처음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신이라는 말을 안 써요. 학업 역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학생이 과학 내신이 1.5야. 수학도 1.5고. 그런데 과연 이 학생이 삼각형 합은 180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면접에서 물어봐요. 그거 풀어내야죠. 물리를 굉장히 등급이 좋고 물리투까지 좋았는데 선생님이 뭘 물어봐요. 테스라 코일을 아느냐? 감화 받느냐? 아니, 진짜 실험을 안 해봤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 회사에서 버스 기사님을 모집을 해요.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 성적 당연히 요구하죠. 근데 그거 점수 좋다고 안 뽑아요. 운전을 정말 잘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내신 점수만 보고 뽑질 않고 정말 그 내신 점수에 맞는 성적을,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게 역량이에요.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보라고 이제 시키면서 역량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내신으로만 가는 게 절대 아니고, 대학에서 보려고 하는 학업 역량은 그 내신에 딸린 여러 활동을 실제 했는가, 알고 있는가를 보는 거다. 그건 다 면접으로 확인을 하죠. 이런 부분을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전공 적합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전공 적합성은 대학에서 전공에 관한 이해와 열정이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는데, 저는 대학에다 이런 말씀을 좀 꼭 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은 저 말이 너무 어려운데 저걸 좀 알기 쉽게 한 10가지 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집단위 교과 성취도, 내신이라고 안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변했는가, 좀 올라갔을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를 좀 밝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제 성취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대학에서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평가한다고 그랬고,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평가한다고 그랬다고 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 생활기록부가 갈 때는 모든 교과, 기술과정, 세계사, 한국사 다 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메이저 15개 대학에 2.5 내신 안에 드는 애들이 왔는데, 한국사는 5등급이고 기술과정은 6등급이고 그러면
대학에서는 분명히 국영수 사회 과학만 본다고 했지만 기술과정 5등급 안 뽑아요. 왜 안 뽑을까요? 불성실한 학생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고 공부가 좋은 학생이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시간에 엎드려 잤거나 딴 거 했거나.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전공 적합성이 모집단이 성취도를 보지만 전 교과를 너무 그 방심하거나 이렇게 그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수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지요. 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예고된 이 상 속에 100% 물어봅니다. 너 이 상 왜 받았니? 그냥 줬는데요? 아유, 큰일 나요. 그죠? 모든 상은 노력한 그 어떤 열매예요. 나는 이거 이렇게 노력한 겁니다. TBS 방송을 들었더니 임병욱 교감 선생님께서 예고된 어떤 그 경시대회가 9월 달이니까 미리 준비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준비해서 딴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열정을 보였는가, 내가 어떤 그 진정성을 가지고 그 상을 받으려고 했는가의 노력을 나 나름대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라.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전공 관련된 다음 이제 말씀을 좀 드리죠. 독서예요, 독서. 생활기록부의 독서칸은 고3 1학기, 2학기까지 다 대학으로 가니까 1학기까지 독서가 미흡하면 꼭 채워야 됩니다. 그 중에 전공에 관한 독서가 몇 개는 좀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교수님들이 이거 좋아한다 그랬는데 독서의 핵심은 왜 그 책을 읽었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냥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은 동기, 계기, 그거부터 글을 써야 되고 면접에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표절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책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게 영역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전공과 관련된 R&E 이런 것도 역시 중요한 거죠. 이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는 자율 동아리, R&E 동아리도 좋고 정규 동아리도 좋고 동아리는 실제 움직이는 거니까 단순한 필기시험이 아니니까 역량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 또 드릴까요? 진로 탐색, 진로 체험. 제가 아까 이 말씀을 꼭 드렸어요. 진로 체험.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모순은 좀 있어요. 서울은 병원도 많고 옆에 금방 병원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뭔가 기웃기웃할 수도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의대를 가야 되겠는데 의대 체험을 안 하면 못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기왕이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학년 때 의사라고 썼으면 2학년 때는 좀 외과 의사라고 좀 쓰는 게 좋고 3학년 때는 뭐 흉부외과 의사 이렇게 써서 전공 적합도를 좀 높여가면서 관련 독서도 좀 하고 체험도 하고 네이버도 좀 뒤져보고 해서 어차피 교수들은 전공 관련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물어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조심해야 될 게 자기소개서 속에 1번의 학업, 2번의 비교과, 이 부분에 전공 적합성 관련 내용을 꼭 한 군데 넣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령 뭐 환경 관련 공학과에 가야 되겠는데 내가 환경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환경 관련된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그 동아리를 내가 만들었고 활동한 내용이 있으면 이거를 2번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2번 자기소개서가 1500자나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쓰라고 해서 꼭 세 가지 안 써도 돼요. 3년간 정말 기억에 남는 활동이 세 가지는 되지 않을까 하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세 가지 중에 내가 환경 관련 동아리를 만들었으면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2번에 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관련 자기소개서에 학생부 기록이 없는 경험과 능력과 나의 활동 등을 세밀하게 적어라. 이런 게 이제 전공 적합성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공 적합성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대학에서는 이제 전공 적합성을 생활기록부 속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에 8과목씩 5, 8이 40명의 선생님을 만나서 수업을 하는데 이게 꼭 전공 다 전공만 연관시키는 것도 오히려 너무 조작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학생은 다양한 취미, 다양한 상식을 배우는 건데 어떤 선생님이 이 학생은 의사를 하려고 하는데 미술에 관심이 많다고 잘 써준 것도 다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모든 자기소개서 모든 내용을 전공으로만 몰아가려고 하는 건 오히려 패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세간의 논란이 많아서 몇 가지 이제 좀 제안 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가 수시정시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 용어가 10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는 수시가 10% 20%일 때예요. 정시라고 말을 하면 기준이 되는 거고 법이 되는 거고 규범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일 때 정시죠. 그런데 지금 2017 대입은 73%가 수시예요. 그런데 지금도 수능으로 가는 그 전형을 이제 정시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고려대학 총장이 이름 바꿔야 된다는 말을 했던데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시는 6회 지원을 하니까 자유선택. 정시는 수능 시험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용어를 자유선택 전형, 수능 선택형 이렇게 만들어 놔야 이름 따라 행동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 용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대학 관계자, 교육부 관계자, 교육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본다면 이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 중에 대학에서 인재상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평가 지표를 뭐뭐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 용어가 너무 좀 압축되어 있고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전공 적합성을 좀 쭉 설명했듯이 제발 평가 지표 무슨 성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인재상도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문장식으로 10개 문장으로 좀 자세히 좀 써주면 어떨까. 외국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좀 어렵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이렇게 말도 어렵거니와 전공 적합성을 설명하는 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대학에서 쉽게 좀 써주는 게 학생에게 좀 이렇게 다가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리죠. 여러분,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옛날 이제 입학사정관제인데 대학마다 가중치라는 걸 둬요. 가령 전공 관련된 상을 많이 받으면 점수를 좀 더 주거나 아니면 내신이 1학년 때 4등급, 2학년 때 3등급, 3학년 때 2등급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평균은 3등급이지만 이 올라온 학생을 좀 더 주거나 아니면 무슨 반장, 학생회장 이런 거를 많이 잘하고 리더십이 좋으면 그 전형에 맞게 점수를 더 주거나 이런 내부 규정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세밀하게 공개를 해서 학생들에게 좀 오픈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좀 고개를 떳떳하게 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학업 또 6개 대학이 학업, 전공 적합성, 인성, 이제 잠재력 이런 거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용어들을 좀 이제 자세히 풀어주는 거와 더불어 이렇게 이제 가중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면 얼마나 좀 자연스러워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2부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와 이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뭘 해야 될까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뒤집는 시간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리고 많은 대학 내신은 어떻게 분포가 되고 분포 균형은 어떨까?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용어들은 어떻게 해석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볼까?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제 적을 알아야 그렇죠 승리를 한다. 지피지기 이제 백전불태라 이런 말도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렵다. 의외로 쉬워요. 전공 적합성, 대학이 말한 그 4가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잠재력. 이 4가지가 거의 모든 대학에 아주 중요하게 이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오늘 저랑 함께한 그 내용들을 잘 보면서 나는 어디에 들어갈까 이렇게 좀 연구를 하면 뜻밖의 쉬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1, 2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오늘 내용이 혹시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